아이고, 어르신들, 오늘 아침 신문 보셨어요? 2026년부터는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이 큼지막하게 실렸더라고요. 참 반가운 소식이죠. 한 달에 40만 원이면 우리 영감이랑 뜨끈한 국밥이 몇 그릇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쁜 소식 뒤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바로 소득 인정액 247만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의 진짜 의미를 모르면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돼도 저 40만 원, 단 10원도 못 받게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 하나는 작년에 이것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오늘 이 늙은이가 그 서러운 사연과 함께 우리 어르신들이 절대로 이런 일 겪지 않도록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험난한 인생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시니어 나침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40만원 시대를 맞이하여 도대체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뭔지, 왜 월급 247만원을 못 벌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재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손해보지 않는지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잡한 영상들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끝까지 보시면 아이고 시니어 나침반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실 겁니다. 그러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 괜찮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살짝 눌러주세요. 이 늙은이가 어깨춤이라도 한번 추겠습니다. 허허, 사실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건 머리 아프다고 다 아들놈한테 맡겨놨었어요.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설마 떼먹기야 하겠나, 때 되면 알아서 주겠지 하고 아주 태평하게 있었죠. 그때는 저도 뭐 자식들 다 키우고 조그만 집 한 채 있으니 당연히 연금은 받겠거니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랑방에 갔더니 김영감이라고 저보다 형편도 어려워 보이는 친구가 연금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아니, 월세 사는 양반이 왜 떨어졌나 싶어 들어보니 글쎄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따로 빼놓은 밭대기 하나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밭에서 쌀 한 톨 안 나는데도 나라에서는 그 밭이 매달 돈을 벌고 있다고 계산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야, 이거 정신 안 차리면 내 코가 석자겠구나 싶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주민센터도 들락거리고 책도 뒤져보고 최근에는 뇌과학이니 심리학이니 하는 어려운 책들까지 보면서 이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늙어서 주책이다 싶어 자책도 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건 모르면 당하는 거고 알면 내 권리를 찾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제가 그 고생 끝에 얻은 귀한 지혜를 우리 어르신들께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저 소득인정액이라는 놈의 정체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제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소득인정액은 김장독과 같습니다. 제 아내가 해마다 김장을 담그는데 말이죠. 김장 맛을 결정하는 게 어디 배추뿐이겠어요? 좋은 고춧가루에 짭짤한 젓갈, 시원한 무까지 다 들어가야 제맛이 나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이 딱 이 김장 담그기랑 똑같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연금, 즉 배추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나라에서는 우리 집 김장독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봅니다. 내가 사는 집, 굴리는 자동차, 시골에 둔 땅떼기 같은 재산, 이게 바로 고춧가루고 젓갈인 셈이죠. 이게 왜 헷갈리냐면 우리 뇌는 원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자동차에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당장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기판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지 않습니까? 타이어 공기압이나 엔진오일 양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것처럼요. 내 월급은 매달 통장에 찍히니 잘 보이지만 집이나 땅은 당장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 이건 소득이 아니야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상위는 우리 집 차고에 세워만 둔 자동차도 매달 기름값을 버는 셈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은행 통장만 보지 마시고 우리 집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내 자동차는 중고차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구청 세무과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 김장독에 배추 말고 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재료 목록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 잊고 있던 쌈짓돈이 발목을 잡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 몰래 비상금을 모아둔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허허, 손주 녀석 대학 가면 등록금에 보태주려고 20년 전부터 꼬박꼬박 모은 돈이었죠. 저희는 당연히 그건 없는 돈, 투명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기초연금 신청하고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왔는데 그 통장까지 귀신같이 찾아내서는 소득으로 다 잡아버린 겁니다. 하마터오면 그 쌈짓돈 때문에 연금을 1년이나 못 받을 뻔했어요. 이런 실수를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길 우리 뇌에는 주의력이라는 손전등이 하나 있대요. 우리는 이 손전등으로 보고 싶은 것만 비춰본다는 거죠. 이걸 선택적 주의라고 합니다.
자식 주려고 모아둔 돈, 언젠가 쓰려고 넣어둔 보험금 같은 건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손전등으로 비추질 않는 겁니다. 하지만 나라의 컴퓨터는요, 아주 강력한 탐조등을 가지고 우리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를 샅샅이 훑어봅니다. 우리가 꺼둔 손전등 아래 숨겨진 것들까지 다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재산을 종기에 쭉 적어보세요. 잠자고 있는 휴면 계좌는 없는지, 오래전에 들어놓고 잊어버린 보험이나 주식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내 모든 금융 기록은 투명 유리가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다행히도 금융재산에서는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을 빼고 계산해 주니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다만 숨어있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셋째, 빚도 소중한 내 재산입니다. 제 동창 중에 한 명은 아들 사업자금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보태준 게 있었어요. 이 친구는 재산이 아슬아슬하게 선정 기준액을 넘어서 연금을 포기하고 있었죠. 빚이 있다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아, 그 빚도 자네 재산이야. 왜 그걸 빼달라고 말을 못해? 하고 등을 떠밀어서 주민센터에 같이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대출금을 재산에서 빼고 나니 소득 인정액이 뚝 떨어져서 바로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심리학에 손실회피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이익을 볼 때의 기쁨보다 손해를 볼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농사꾼에 비유하자면 잘 익은 탐스러운 감자를 캤을 때의 기쁨보다 썩어서 버려야 하는 감자를 봤을 때의 속상함이 2배는 더 크다는 거죠. 빚이 바로 이 썩은 감자입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 자꾸 외면하고 싶어지죠. 내 재산 목록에서 일부러 빼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전체 수확한 감자에서 썩은 감자를 빼고 남은 좋은 감자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은행에서 받은 대출, 정부에서 지원받은 대출금이 있다면 반드시 서류를 챙겨서 당당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게 내 재산을 줄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또한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건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고 몇 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걸 공부하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예전에는 우편함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편지만 꽂혀 있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또 무슨 복잡한 소리를 하려나,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편지가 오면 아주 당당하게 뜯어봅니다. 복잡한 표가 나와도 겁먹지 않아요. 아, 이건 내 재산이 이렇게 계산됐다는 뜻이구나. 여기에 내 대출금이 잘 반영되었군 하고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저 나라에서 주는 돈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늙은이가 아니라 내 권리를 내가 직접 챙기는 당당한 시니어가 된 기분입니다. 어깨가 절로 펴지더라고요. 2026년에 40만 원, 아니 그 이상으로 연금이 올라도 저는 이제 자신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평생 흙 파고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어려운 규정을 어찌 다 아시겠어요?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부터 딱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내 재산이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했던 점이나 혹은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우리 시니어 나침반의 구독자님들이 다 같이 보고 서로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나침반이 되어주자고요. 여러분의 노년이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든든한 길잡이 시니어 나침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